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비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라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그 비교하는 기준은 이제 1이 되겠습니다. B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대 B로 이제 표기를 하고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A to B로 그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B는 이제 다음에 이제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A 대 B를 이제 B에 대한 A의 B 그리고 B당 A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준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어 B 같은 경우 어떤 우리가 입수를 기준으로, 즉 이제 기어 이빨의 개수로 이제 기어 B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어 이빨 하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어 이빨이 28개짜리가 있고, 뭐 하나는 A는 이제 48개짜리의 그 기어가 이빨이 48개짜리 기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기어의 이 두 개의 기어의 기어 B는 이제 128대 48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이제 전체의 양을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이 전체에서 어떤 차지하는 부분의 어떤 이제 A와 B의 상대적인 그 양의 차이를 이제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나무로 된 기둥의 길이가 이제 2.8m라고 했을 때, 이 2.8m짜리 이제 우둔 포를 이제 7대 19로 그 나누었을 때, 그 이 나눈 길이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7대 19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전체를 이제 26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쪼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26개로 쪼갰을 때 이제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보면, 결국 이제 2.808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 이제 208cm이고, 따라서 이제 한 부분의 길이의 값은 이제 8cm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7대 19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7이 되는 부분의 길이는 이제 56cm가 되겠고, 즉 이제 7 곱하기 8을 해서 56cm,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150cm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제 208cm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맞게 그 계산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지도의 어떤 축척이 이제 1대 3만이라고 하고, 지도상에 어떤 두 개의 학교 사이의 거리가 이제 6cm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이 두 학교 사이의 거리를 이제 킬로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도상에 우리가 측정한 6cm를 1로 두면, 이제 실제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제 그 거리 x는 이제 6cm가 1이었기 때문에 x는 그 이제 6보다 이제 3만 배가 많은 값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6이 1일 때 원래의 x는 이제 3만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면 이제 18만 센티미터가 되게 되고, 그 킬로미터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하면 100을 나눠주면 이제 1800m가 되게 되고, 그리고 1km는 1000km, 다시 이제 1km는 1000m이므로, 따라서 이제 다시 1000을 나눠주면 이제 1.80km가 되겠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와 비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엄밀하게 이제 구별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의 또 개념이 나올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은 어떤 전체에 대한 이제 부분이 차지하는 비를 우리가 비율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비율은 어떤 두 개의 양이 일정한 비로 줄어들거나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이제 비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이렉트 프로포션과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제 다이렉트 프로포션은 이제 두 개의 양이 있을 때 같은 비로 이제 동시에 같이 줄어들거나 같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도 반드시 이제 같이 늘어나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도 이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줄어들면 다이렉트 프로포션, 즉 이제 같은 비로 이제 그렇게 줄어들면 다이렉트 프로포션이라고 하고, 인버스 프로포션은 이제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하나는 이제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이라고 하고, 이제 다이렉트 프로포션은 결국 이제 비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은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훅스로우 같은 경우 이제 변형률 입실론과 그 응력 시그마는 이제 비례 관계에 있고, 즉 이제 그 응력이 늘어나면 이제 변형률도 늘어나고, 변형률이 늘어나면 이제 응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비례 관계에 있고, 만일에 이 비례 관계를 이제 등식으로 성립하게 하려면 어떤 비례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제 우리 훅스로우에 있어서 그 비례 상수는 그 재료의 이제 탄성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에 대한 것으로 이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어떤 y라고 하는 값과 x라고 하는 값이 다음에 어떤 y가 x분의 1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이라고 하고, 즉 어떤 비례상수 k, 즉 이제 일정한 값 k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그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x가 늘어나면 k라고 하는 값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y는 줄어들어야 하고, 반대로 y가 늘어나면 이제 x는 줄어들어야 할 때 이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비례 관계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두 개의 양이 이제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어떤 같은 비로 그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뭐 일정한 비로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늘어나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율은 어떤 이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를 이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비율도 이제 비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트롤 56리터의 가격이 이제 59.92루블이라고 했을 때 32리터 일대의 가격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이제 페트롤이라고 하면 뭐 석유나 이제 휘발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휘발유가 만일에 이제 리터가 늘어날수록 이제 가격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그 다이렉트 프로포션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32리터의 가격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결국 기준이 되는 1루블일 때의 이제 가격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결국 이제 곱셈으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루블에 대한 가격은 이제 앞서 이제 56리터의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격을 56으로 나눠주면 이제 1 그 리터의 이때의 이제 가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리터의 1대 가격만 계산하면 이제 32를 곱해주면 32리터 1대의 가격이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4.24 루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제는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 그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는데,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1년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3명이 만일에 한 팀이 되면 이제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를 그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개념과 동일하게, 예제의 개념과 동일하게 그 디자이너 하나당, 그 디자이너 한 명당, 혹은 뭐 이제 디자이너를 우리가 뭐 설계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뭐 설계자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4명이 1년이 걸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디자이너의 역량이라든지 기타 조건을 우리가 제외하고 순수하게 4명이 이제 똑같이 이제 일을 해서 이제 1년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 4명이 1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한 명이 이 과정을 개발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 4년이 소요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 명이 그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명이 그 진행을 하면 결국 이제 4를 3으로 나눈 것과 같고, 따라서 4분의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3분의 4는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4는 이제 1과 3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년과 3분의 1년은 결국 이제 12개월을 3으로 나누면 이제 그 4개월이 나오므로, 따라서 이제 3명의 디자이너가 개발을 진행을 하면 이제 1년 4개월이 그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가 많을수록 이제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 인버스, 뭐 다이렉트 이런 개념을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위, 즉 단위가 1이 되는 그 값을 이제 여러분들 찾아서 그 값만 찾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곱셈을 진행을 하거나, 이제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나눗셈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즉 이제 다이렉트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1에 해당되는 값을 구했다라고 하면 곱셈을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인버스 프로포션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눗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이렉트는 두 개가 하나가 늘어나면, 나머지 하나도 늘어나면 다이렉트, 그리고 하나가 늘어나는데 나머지 하나는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인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